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을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 그러면은 아주 오래전 1950년대부터 닥터 벌스턴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테크닉이죠.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궁이 이렇게 전방부와 후방부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와는 좀 대조적인 그런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반면에 브라켓을 쓰지 않는 치료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을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 뒤쪽에는 좀 브라켓이 들어가지만 앞쪽에 이렇게 브라켓을 쓰지 않는 이러한 최근에 개발된 테크닉하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과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은 한 악궁 내에 전체 한 악궁 내에 한 개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앞뒤에 와이어가 나눠져 있고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은 기존의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와는 대조적인 이런 개념인데요. 이런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티베이션 양의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와이어를 교체해 줘야 되고요. 인터브라켓 디스턴스, 그 다음에 전체 악궁 내에 한 가지 종류의 와이어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 시스템입니다. 이 전체 악궁 내에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가 들어갔을 적에 치아에 어떠한 포스 시스템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술자가 금방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그때 발생하는 포스 시스템이 우리가 보이는 것 또는 술자가 원하는 대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도 포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보시면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라 하면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에 들어가는 와이어의 양을 말하는데요. 브라켓 위스를 조금 줄이면 와이어 길이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브라켓 위스를 1mm 같이 굉장히 좁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와이어의 인터브라켓 디스턴스에 들어가는 와이어의 양이 치아 하나의 MD 폭경 이상 증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액티베이션하는 양도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브라켓의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의 거리가 브라켓을 붙였을 때 2-3mm 정도 된다 하면 우리가 액티베이션하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이 그냥 무조건 2mm 내지 3mm가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닥터 벌스턴의 유명한 3피스 인트루전 아치 와이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이 전방 치아와 후방 치아에 나눠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한 10mm 이상 거의 한 20mm 정도의 액티베이션을 해서 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하냐 하면 많은 양의 액티베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옵티멀한 포스 레인지의 힘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그멘트로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에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어떤 포스 시스템이 발생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와이어를 인게이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게이지를 하게 되면 와이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초기에 굉장히 익세시브한 포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150이라 하면 어떠한 절대적인 150g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옵티멀한 포스 시스템을 100%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150% 정도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링 초기에 굉장히 과도한 힘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늘리거나 액티베이션 양을 줄여줘야 되는 법밖에 있을 수가 없죠. 또는 와이어의 재료를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베타 티타늄 또는 나이타이로 바꿔서 영스 모듈러스를 줄임으로써 힘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와이어의 다이아메터를 016 쓰던 거를 014 또는 012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옵티멀 포스 레인지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번과 2번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결국 이것의 해결책은 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이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나이타이로 바꾼다든지 굵은 와이어를 가는 와이어로 바꾸는 그러한 한계점이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얇은 와이어를 써서 이렇게 옵티멀한 포스를 준다 하더라도 이 나이타이 와이어 같은 걸 넣었을 때 이 와이어는
디액티베이션 되면서 옵티멀 포스 레인지를 지나서 이제 힘이 점점 좀 소실이 될 때 결국 힘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마지막 위치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014 나이트아이 와이어를 그 크라우딩이 있는 치아에 014를 넣고 그 하나 와이어 하나로 치아를 완료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최종 위치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statically indeterminate라 하면 force 시스템이 무엇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들이 수련회 때 한 번쯤 읽어보았음직한 그런 논문이죠. 유명한 force system from an ideal arch wire라는 닥터 볼스턴의 1976년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문장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정 장치가 치아에 들어갔을 때 그 발생하는 force 시스템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아 이동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제 시작되는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와 테이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6가지 지오메트리를 가지면서 force 시스템이 브라켓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컨티뉴어스 아치와에서 주는 불확실성 또는 force 시스템의 한계를 어떻게 브라켓 프리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브라켓을 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브라켓을 썼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브라켓을 쓰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어린 이쁘장한 소녀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지발 하이퍼플레이자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진지발 하이퍼플레이자가 있어서 클리니컬 크라운이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짧은 곳은 거의 뭐 한 1mm 정도, 1mm 그 정도의 그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브라켓을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아이디어라는 포지션에 붙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도 진지벡터미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브라켓 없이 그냥 와이어를 붙여서 이렇게 레진 돔을 올린 다음에 치료를 하면 브라켓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예쁘게 치료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한 악궁 내에 여러 개의 크로스 섹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와이어와 가는 와이어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나이타이, 베타 티타늄 이런 식으로 섞여서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사진은 전통적으로 쓰던 오래전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테빌라이징 아치 와이어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상하게는 지금 그 유명한 베타 티타늄 TMA T-루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는 전방부에는 브레이디드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견치와 구치가 지금 베타 티타늄 또는 TMA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브라켓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켓을 쓰지 않는다면 전방부에 이렇게 나이타이 와이어가 들어가 하악 전치부 같은 곳에 적은 힘이 필요한 곳에는 얇은 014 나이타이가 들어가고 뭐 루트 무브먼트가 필요한 구치부에 이런 식으로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을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견치부에 그 버티컬 튜브가 있는 새로운 캐나인 브라켓을 사용을 해야 되고 구치부에는 보조적인 튜브가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T루브를 넣거나 루트 스프링을 써서 이렇게 전체 악궁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특별한 것이 필요하죠. 또는 요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스탠다드 브라켓에 옛날에 사용하던 그 브루사드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버티컬 튜브가 있어서 이러한 보조적인 스프링을 넣어서 부분적인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을 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트루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악 전치부가 꽤 업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상악 전치부가 링거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빌라이징 아치 와이어는 굉장히 굵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구치부 쪽에는 01602 나이타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이어와 레진돔을 연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브라켓과 와이어 사이에 플레이를 전혀 없게끔 레진을 와이어 위에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론적으로 브라켓과 와이어 사이에 보통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유격 때문에 생기는 플레이를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겠죠. 과거 브라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hird order angulation을 줘서 이러한 그 플레이를 상쇄시키는 그런 술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루트 이 경우에 이제 제2소고치를 발치하고 크라운은 붙었습니다만 루트가 벌어진 경우에 루트 무빙을 위해서 좀 더 굵은 나이트 하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force augmentation을 통해서 제가 아까 continuous arch 와이어에서는 하나의 아치 와이어 초기에 넣는 014 나이트 하이 와이어 같은 걸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와이어를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브라켓 프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라켓을 쓰지 않으면 브라켓이라는 게 뭡니까? 브라켓이라는 것은 치아하고 와이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매개 물질이죠. 근데 그게 브라켓을 사용하는 이유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렇게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레진 도믹을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 좀 익숙해지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얼핏 봐서는 조금 와이어 체인지가 좀 귀찮을 수가 있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브라켓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와이어를 교체하는 것에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와이어의 체인지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그 치료를 진행할까 하는 것이 이제 Augmented Force System인데요. 우리들이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런데 골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그 우회전해야 되는 골목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Augmented Reality라는 거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길 위에다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게 되면 우회전하는 길을 놓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더 증강시켜주는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다시 말하면 영스 모듈러스가 낮은 나이트 하이 와이어에서 국소적으로 힘을 좀 증가시켜서 와이어 체인지 없이 우리가 원하는 폴스 시스템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크라우딩 또 이 하이케나인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당연히 발치 환자겠죠. 그래서 발치를 한 다음에 나이트 하이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레벨링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014 나이트 하이 와이어를 가지고 케나인의 루트를 뒤로 당기기 위한 폴스 시스템이 좀 약하죠.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 하이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보조적인 스프링을 붙이게 되는데요. 브라켓 프리는 브라켓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브라켓이 없으니까 무엇이 브라켓을 대체하는 거냐면 클리니컬 크라운 전체가 하나의 브라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 와이어를 붙일 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메인 슬럿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다 붙인 와이어는 옥실러리 튜브에다는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필요하면 한두 군데 더 스프링을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의 작동은 이제 나이트 하이 와이어를 TMA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란 것처럼 이제 힘을 이렇게 내려주어서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러한 부가적인 나이트 하이 와이어 이외의 부가적인 이 TMA 스프링에 의해서 팁백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경과되어 가면서 치료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나이트 하이 이 전체 메인 와이어, 다시 말하면 컨티뉴어스 아치가 들어가 있는 014 나이트 와이어를 교환하지 않고 충분한 풀 시스템을 견치부에 가함으로써 그 루트 무브먼트를 성공적으로 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치료 후의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고칠 때도 부가적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이 환자는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한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요. 전치부의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측절치가 이렇게 블럭아웃이 되어 있고요. 측절치와 견치가 오버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상에서요. 그래서 4번 발치를 하고 블럭아웃 되어 있는 측절치를 꺼냈는데 파노라마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루트가 휘어져 있는지 또는 제가 뭘 잘못 붙였을 수도 있고요. 측절치와 전치부의 그 각도가 안 좋아서 서로 이렇게 터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와이어를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부가적인 와이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퀄 앤 아포짓 커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 전이고요. 처음. 그 방법은 그냥 조그만 한 1cm 정도, 2cm 정도의 나이타이 와이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커플을 주게 되면은 원의 일부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변형시켜서 두 치아에다가만 본딩을 해서 붙이면 이제 이퀄 앤 아포짓 커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형태는 원의 일부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해서 1번과 2번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고요. 이 와이어가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펴지려고 하는 폴스 시스템으로 인해서 1번과 2번이 이퀄 앤 아포짓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붙이고 나서 한 2달 후의 사진인데요. 그림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료 전이고 이게 치료 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은 그 군의 사진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루트가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루트 패럴렐리즘을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치료 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를 리게이닝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스페이스를 이렇게 벌려줘야 되는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게 컨티뉴어스 아치와에서 오픈 코일 스프링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브라켓 프리에서는 와이어를 빼서 오픈 코일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픈 코일 대신에 부가적인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환자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측절치가 여기에 측절치가 미싱되어 있는 그런 환자이고 제너럴라이즈 스페이싱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로 이제 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을 해서 측절치 있는 곳에 임플란트 하나를 해놓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절치가 없어서 견치가 많이 메지알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텐틸레버 스프링을 1번과 3번에다가 붙여서 양쪽으로 이번에는 커플을 주는 게 아니고 이퀄 앤 아포짓 포스를 주는 거죠. 오픈 코일을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014 와이어에서 오픈 코일이나 또는 이런 스프링을 사용해서 싱글 포스를 주게 되면은 이 와이어 014 메인 아치 와이어가 상당히 그 초기에 쓰는 와이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크라운은 잘 움직이지만 루트는 잘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언컨트롤 티핑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는 성공적으로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에 싱글 포스가 같기 때문에 루트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루트는 오히려 언컨트롤 티핑이 된다면 오히려 루트는 서로 근접한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브리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루트에 스페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또 이렇게 부가적인 스프링을 넣어서 모멘트를 주면서 루트를 이렇게 서로 벌리는 이런 부가적인 스프링을 이 치경부 쪽에다가 이렇게 더 붙여서 폴스 시스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이어를 교환하지 않고 국소적으로 1번과 3번에만 폴스를 증강시켜주는 그러한 그 폴스 시스템 어규멘테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후 사진이고요. 잘 비교가 되시나요? 이제 루트가 벌어져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철과 리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겪는 환자 중에 하나가 전치부의 루트 무브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링거 버전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이제 클래스 2 디비전 2 케이스가 그럴 테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교정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에게 내원하셔서 저는 앞니가 너무 상악 전치가 너무 링거 버전이 돼서 이걸 좀 고치고 싶다라는 걸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링거 버전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호리존탈 오버바이트, 그러니까 오버제트 양도 너무 적기 때문에 루트도 좀 뒤로 가야 하지만 크라운도 조금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초기 초진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인 아치 와이어로 014 와이어가 전체 컨티뉴어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악 1번의 그 치경부 쪽에 와이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와이어는 뭐냐 하면 01602 리버스 커브 나이트 아이 와이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1번의 레진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디액티베이션 되어 있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와이어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와이어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액티베이션 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발생하는 폴스 시스템은 전치부에는 이럽션, 구치부에는 인트루전 폴스가 생기고요. 전치부에 강력한 링고 버전이 크라운 디스탈, 아니 크라운은 앞으로, 루트는 뒤로 가는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모멘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강력한 모멘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포스 포인트, 이 구치부에 생긴 인트루시브 포스와 전치부에 생긴 익스트루시브 포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그멘테이션을 함으로써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컨티뉴어스 아치와에 많으면은 거의 한 5배 또는 10배 이상 이렇게 늘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트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치료 후에 전치부가 레비어 버전 되면서 여기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료 전, 치료 후의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링고 버전 되어 있던 치아가 레비어 버전 되면서 크라운도 앞으로 나가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루트가 뒤로 들어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첩해 보시면, 해서 보시게 되면 크라운도 앞으로 나가지만 루트가 이렇게 상당량 후방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더 보실게요. 이 경우 이 환자분은 측절치가 이제 블럭아웃 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심하게 링고 버전이 되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4번 발치를 하고 측절치를 레비얼 쪽으로 트랙션을 했습니다. 레비얼 쪽으로 트랙션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당기면 크라운에다 힘을 줘서 레비얼 버전 시키게 되면은 크라운만 이렇게 나오고 루트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런 워렌 스프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스프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편, 예를 들면 이쪽 측절치라고 하면 이쪽 측절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데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서 third order angulation을 더 많이 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최근 AJO에 나온 건데 브라켓을 하나 부가적으로 더 붙여서 저렇게 치료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브라켓을 이렇게 2개 붙일 스페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운이 좋으면 있겠지만 항상 저런 경우는 있지 않겠죠. 그러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스프링을 만들어서 이게 레비어 버전 되어 있는 치아의 치경부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재료는 지금 TMA 와이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액티베이션을 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치부에 그 루트 스프링을 썼을 때 폴스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폴스 시스템이 생기게 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루트를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료 전에 레비어 버전 되어 있는 측절치가 치료 후에 이렇게 루트가 앞으로 나와서 보기 좋게 이제 얼라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오히려 이쪽 측절치보다 오히려 각도가 더 좋아 보이네요. 오히려 이쪽 곁도 필요는 링거 보존된 건 아니었지, 그 루트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쪽도 한 번 더 루트를 이렇게 루트를 레비얼 쪽으로 움직이는 걸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측절치에만 국소적으로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경우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구치가 미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구치가 여기에 있고요. 치료 중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라켓 없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측절치가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도 약간 모자라서 여기에 그 미들라인 자체가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가면서 로테이션이 컨트롤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로테이션 스프링을 이렇게 제가 넣었고요. 이 로테이션 스프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01602 스트레이트 나이트 아이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진을 이쪽에다 고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발생하는 폴스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강력한 모멘트가 카운터 클럭와이즈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도 생기니까 미들라인도 좀 쉬프트가 되면서 여기에 모자라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부가적인 스프링을 써서 포스를 국소적으로 증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스프링을 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 하면 1895년도에 닥터 앵글이 쓴 책에 나오는 로테이션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닥터 앵글이 이미 1895년이면은 얼마 전인가요? 도대체 굉장히 오래 그 교정학의 초창기 때 이야기죠. 그때 이미 닥터 앵글은 이러한 부가적인 force augmentation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또 그리고 처음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플 크로스 섹션, 즉 한 합국 내에 그 힘이 적게 가야 되는 부분의 전치부에서는 약한 와이어, 그다음 구치부 쪽에서는 이런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서 포스의 크기를 전후방을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루트 무브먼트를 성공적으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스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포스를 줄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하이캐나인이 있고 측절치가 링거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환자의 경우에 나이트아이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얘는 나오고 얘는 레비오 보존되고 얘는 링거 보존이 될 텐데 이 1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나오는 만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홀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와이어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서 포스를 오히려 국소적으로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옛날에 하는 말로 치면 앵커리지를 보강하는 그러한 역할로도 브라켓 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측절치와 견치가 그닥 인접치의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요새 그 정밀 폭격한다고 그러죠. 민간 또는 민간 시설에는 폭파시키지 않고 군사 시설만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서 전쟁 시에 그렇게 하듯이 교정 치료도 우리가 원하는 치아만 딱 움직이고 그 옆에 인접치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거를 이 브라켓 프리에서는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중절치가 로테이션이 굉장히 심한데요.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는 거의 플라치처럼 구치부에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넣게 되면은 1번도 성공적으로 로테이션 컨트롤이 되지만 구치부 쪽에서는 이제 익스펜전 되고자 하는 폴 시스템이 부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저 환자의 경우에는 그림상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구치부가 만약에 좁아서 구치부도 익스펜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장치가 굉장히 좋은 장치일 텐데 만약에 구치부는 건드리지 않고 1번만 로테이션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저 장치를 쓰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브라켓 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 D밴드 후입니다. G밴드를 하고 나서의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D밴드가 끝났는데 여기 루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환자는 컴플레인 안 하는데 제가 D밴드 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루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앞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01602 나이트아이 와이어 한 1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액티베이션해서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뒤에 링구알 DBS 붙어 있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 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붙여놓으면 와이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가적인 스프링을 띄는데 뒤에 있는 링구알 DBS는 뭐 굳이 띄워서 다시 안 붙여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여놓은 트위스트 플렉스 와이어가 루트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폴 시스템을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시스텐시,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나이트아이 와이어가 처음에 광고할 때 오래전 1990년대 정도의 광고인데 이 나이트아이 와이어가 시장에 나오면서 아주 지능이 있는 인텔리전트한 와이어다, 스마트 와이어다 이렇게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 그 나이트아이 와이어가 스마트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를 이렇게
올려서 넣는 것은 치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디얼 아치 와이어의 개념이죠. 우리가 아이디얼한 형태대로 와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크라우딩 있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구겨서 넣어서 이게 이렇게 펴지면서 치아를 아이디얼한 포지션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익스트루전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모멘트를 같이 주기 때문에 원치 않는 치아에 티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예가 이런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발치를 해서 레벨링을 한 다음에 리트랙션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와이어를 이제 충분히 굵은 걸 쓰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클로저가 끝납니다. 그래서 크라운은 붙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루트는 아직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쓰던 와이어에서부터 점점 굵은 와이어로 교체를 해 나가면서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펴지면서 루트가 서로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저렇게 되기를. 또 운이 좋으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운이 굉장히 나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클로저가 끝난 직후에 3번과 5번이 앵킬로시스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앵킬로시스 됐거나 또는 3번과 5번이 임플란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와이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레벨링이 될까요? 이 앵킬로시스 된 치아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될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겠죠. 물론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게 앵킬로시스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치료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최악의 치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 리버스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치료가 끝날 것입니다. 실제로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 굉장히 굵지 않은 016 스테인리스 스틸 정도 넣고 당기게 되면 견치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전치부는 이럽션하고 이런 식으로 커브 오브 스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버스 커브를 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에 생기는 이퀄 앤 아포짓 모멘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이것에 생기는 양은 굉장히 인접치에 생기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루트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여기에다가 그 V밴드를 주는 겁니다. 센터드 V밴드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만 그 모멘트를 폴 시스템을 증가시켜서 다른 데 그 부가적인 부작용 없이 이렇게 원하는 루트 무브먼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티뉴어스 아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경우처럼 와이어를 이렇게 끊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끊게 되면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는 전혀 부작용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와이어를 끊는데 어디를 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번 그 중절치가 이렇게 티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끊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폴 시스템이 생기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쪽을 끊게 되면은 모멘트는 방향이 좋지만 포스가 거꾸로 포스의 방향이 인트루전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컨시스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커트를 해야 되는데 와이어를 커트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경우에는 어디를 커트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중절치 있는 곳에 와이어를 커트를 해야 이 와이어가 모멘트도 클럭와이즈로 주고 그 포스도 익스트루시브 포스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시스턴트하게 폴 시스템이 부과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와이어를 커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를 넣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악궁이 오클루살 플레인 캔팅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우리가 가끔 운이 나쁘면 관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높은 하이캐나인 유니래터럴 하이캐나인인데 전치부만 이렇게 레벨링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오클루살 플레인 캔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만 국소적으로 힘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케이스를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 보시면은 이제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한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와이어가 여기 2번과 3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과 2번에만 넣은 이유는 2번은 앞으로 내보내고 3번은 디스탈 쪽으로 보내기 위한 건데요. 이때 발생하는 포스 시스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 힘에 의해서 견치부가 이렇게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코일 같은 걸 쓰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3번이 정도 뒤로 가고 측절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번과 2번 사이에 와이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와이어를 넣으면 발생하는 포스 시스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포스와 모멘트가 이 측절치를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요. 이 인접지 중절치에 발생하는 이러한 포스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메인 와이어가 포스 시스템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레벨링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2번과 3번을 레벨링을 하고 나면 이제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를 넣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레벨링 아치 와이어라고 하는 거는 레벨링을 시키기 위해서 넣는 와이어라기보다는 레벨링이 거의 다 된 다음에 넣어서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 정도만 시키는 와이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라켓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마찰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 와이어와 레진 돔 사이에 물에 녹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그 스페이스가 생겨서 마찰이 굉장히 이제 적게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녹는 물질 같은 거를 입혀서 코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로프 타이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브라켓이 없는 경우에는 로프 타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와이어에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주고 난 다음에 저런 튜브라든지 녹는 물질 없이 바로 레진을 입혀버리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무한대의 프릭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벌을 이용해서 와이어에 인덴테이션을 준 다음에 레진을 붙이면 프릭션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켓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심미적이고 깔끔합니다.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브라켓 없이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없게 되면은 와이어를 한두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전체 악궁을 다 브라켓 없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부 쪽은 기존의 브라켓을 사용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디칼시피케이션이 없어요. 브라켓을 쓰면서 디칼시피케이션이 된 환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디칼시피케이션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클로저도 할 수 있겠고요. 한 케이스만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클로저는요. 이게 치료 전, 치료 후에 이제 프로트루전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바일레테럴 프로트루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요. 레벨링을 발치해서 레벨링을 한 다음에 프릭션을 브라켓 프리로 그런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에 브라켓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무브먼트 아까 설명드렸죠. 한 케이스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 보시면 견치가 이렇게 측절치 미싱이고요. 양쪽 다. 그다음에 견치가 이렇게 링거 버전이 되어 있고 루트도 앵귤레이션이 안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에 보시면 루트가 상당히 뒤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도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이타이 와이어를 넣었는데 이 나이타이 와이어로는 루트를 이제 앞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폴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스프링을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말기에 보시면 와이어 체인지 없이 루트가 전방부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컨트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인트루전 또는 구치부 이럽션을 할 쪽에도 브라켓 프리 세그멘티드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스큐 컨트롤, 와이어가 이렇게 악궁이 레벨링 후에 찌그러진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나이타이 와이어가 들어간 상태 위에다가 굵은 와이어를 이렇게 오버레이해서 스큐를 컨트롤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1602인데요. 보통 01602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에지 와이즈로 넣지 않고 이렇게 리본 와이즈로 이렇게 넣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쪽이 위아래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붙여서 이렇게 스큐 컨트롤 하시는 걸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인데요. 이분도 교정 치료 한번 하셨던 분인데 릴랩스돼서 하나는 일렁게이션이 되어 있고 이쪽 측절치가 전치부 쪽에 이제 마이너 스페이싱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간단히 전치부의 부분 교정을 하는데 이렇게 브라켓 프리 어플라이언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도 이쁘게 잘 끝낼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